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동산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진다고들 하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5070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집 한 채, 두 채 늘려온 게 우리 시대에는 가장 정직한 성실함의 증표였죠. 한 채는 우리가 살고 남은 한 채는 나중에 늙어서 월세라도 받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는 그 소박한 노후 준비. 그게 우리에겐 훈장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치 사회의 잘못인 것처럼 비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일까요? 집값 올린 주범이 정말 우리일까요? 오늘은 그 마음속 응어리를 함께 풀어보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정책의 실체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노후와 소중한 재산이 통째로 걸린 문제니까요. 1. 성실함이 적폐가 된 시대, 그 아픈 기록들. 먼저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부동산 규제의 파도가 가장 거셌던 문재인 정권 시절,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6번이 넘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거의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법이 생겨났죠. 자고 일어나면 법이 바뀌어 있고 세무사들도 손을 들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때 정부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독점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니 이들을 투기꾼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장의 복잡한 원리는 무시한 채 국민의 편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도입된 정책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폭탄, 대출 규제까지.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히려 2배나 뛰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를 압박했는데 정작 집값은 비웃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도덕책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똘똘한 놈 하나만 잡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우리 같은 성실한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만 찍힌 채 세금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참으로 길고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2. 규제의 역설.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최고 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무려 82.5%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 10억 남겨서 8억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선뜻 집을 팔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차라리 안 팔고 버티거나 팔바해야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쪽을 택하게 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9만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시장으로 가야 할 매물들이 증여 시장으로 숨어버린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퇴로를 꽉 막아놓고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로 벌을 주는 구조. 결국 매물은 잠기고 집값은 더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현금이 부족한 우리 시니어들입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내 통장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시세대로 나오죠. 또 집이 귀해지니 전세값, 월세값이 오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의 칼날이 투기꾼이 아니라 성실한 은퇴자와 서민들을 겨냥한 셈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실종된 실용주의.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참 기대 많이 했습니다. 실용이라는 단어에 희망을 품었죠. 현 이재명 정부도 대선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장의 매물이 돌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숨통을 좀 틔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정부는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지나면 그동안 잠시 미뤄뒀던 징벌적 과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 정권의 규제 기조로 슬그머니 회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니 국민들은 이제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까지 죽어라 버티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의 법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 이것만큼 서글픈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된 정책 번복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4. 지방은 고사하고 서울만 폭등하는 양극화의 비극. 이런 반복적인 규제가 만든 가장 큰 비극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사람들은 가장 가치 없는 집부터 정리합니다. 손가락 10개 중 아픈 손가락부터 떼어내는 거죠. 결국 지방에 있는 집들은 헐값에 매물로 나오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합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KB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지수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가고 경기가 죽어가는데 서울 강남 집값은 규제를 비웃듯 연일 신고가를 씁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려던 칼날이 지방의 서민들과 중산층의 자산 가치만 깎아먹은 셈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멍드는 건 늘 힘없는 지방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5. 은퇴자의 눈물. 종부세는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우리 60대 이상 나이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득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만 불어나는 겁니다. 집값 올랐다고 주변에서 부자 됐다고 부러워하죠. 속 모르는 소리입니다. 종부세 고지서 날아오면 한 달 고생해서 받은 연금 고스란히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처지거든요. 자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집 몇 채 마련해 노후 월세 좀 받으려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품위 있게 내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며 살고 싶었던 우리의 소박한 꿈이 왜 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라 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중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5월 9일 골든타임을 앞두고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우리 시니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6. 5월 9일의 시안.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만큼 일군 주인공들이고 성실하게 자산을 일구고 지켜온 떳떳한 국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인생을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5월 9일 마감 시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정부가 세입자 퇴거 문제나 자금 마련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특히 계약은 5월 9일 이전에 하되 잔금은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전략적으로 아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은 결국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켜야 하더라고요.
전문가 상담도 하고 정부 정책도 보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정치적 스탠스 변화와 반복되는 규제에 휘둘리지 마세요. 5월 9일까지의 시한을 잘 활용해 내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사수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주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 가신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